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아니면 곁에 누군가 있어도 마음은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이 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남은 날들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모아온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의 작은 위로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일이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과 화해하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80대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건 가장 무거운 짐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움과 후회였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였으며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냐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실수를 했고 후회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배우자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 이런 후회들이 우리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 우리가 알고 있던 만큼, 할 수 있던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배우자도 없으며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75세 할머니는 평생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20년을 넘게 불편한 관계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내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미안하다라고요. 그 편지 한 통이 20년의 앙금을 녹였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매주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떤다고 합니다. 용서의 다음 단계는 정리입니다. 물건 정리 말입니다. 우리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들, 언젠가 쓰겠다며 모아둔 그릇들, 추억이라며 쌓아둔 물건들. 이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나요?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는 일입니다. 그 물건에 담긴 추억은 우리 마음 속에 있지, 물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물건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아직 쓸만한 물건들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미리 정리해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재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정리해 두세요. 통장, 보험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유언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들도 안전한 곳에 적어두되 가족들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해두세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안심이 되고 가족들도 나중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관계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의무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조금씩 정리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자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 마음이 통하는 이유. 이런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모임 10번보다 진심이 통하는 대화 1번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친구들은 더 진실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세의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 모임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책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지혜를 나누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고 서로의 아픔도 위로해 준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 마음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건강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천천히 걸어도 되고,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걸으면서 햇빛을 쬐고, 바람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 충분한 수분 섭취.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도 즐기세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들 때는 혼자 참지 말고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울한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못했던 것들 말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사진 찍히기. 뭐든 좋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과정을 즐기면 됩니다. 배우는 즐거움,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면 우리 뇌도 젊어지고 마음도 활기차집니다. 제가 아는 78세 할머니는 작년부터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손자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영어 뉴스를 듣는 게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도전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일은 정말 보람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기록하다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자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어린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자녀를 키우며 있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죠.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저 숨 쉬는 것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이런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더 평온해지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보세요.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좋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순환, 생명의 신비, 조화와 균형. 자연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며 평화를 찾게 됩니다.
웃음을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웃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러스한 책을 읽거나 농담을 주고받거나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실제로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롭게 살기 위한 마지막 단계, 바로 죽음과 화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준비를 해두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가족과 나누세요.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업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는 마세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내일이 오든 오지 않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85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잠들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목표를 하나씩 정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좋아하는 음식 만들기.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루틴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이런 규칙적인 리듬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 뇌를 쉬게 하고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넷째, 젊은 세대와 소통하세요. 손자, 손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도 있지만 그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와 관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은 우리를 젊게 유지해 줍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매달 첫째 주 친구들과 모임 갖기, 계절마다 여행 가기기. 이런 의식들이 우리 삶의 리듬과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고, 이 나라를 발전시켰으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복한 방식으로 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인생 정리란 없습니다. 완벽한 평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